막말, 또 다소 가벼운 언행, 보수로서 품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내가 막말한 거 한번 대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팩트지 않았습니까? 서거하셨다. 그 말했으면 절대 막말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혹시 그런 옛날에 사실 막말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심했죠.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 보수는 저거는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보수 뭐 어떻다. 가장 전달하기 쉬운 서민의 평균적인 시중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막말로 매도를 하고 외국 정상들과 이야기할 때는 품위를 지켜서 해야 되겠죠. 집권하면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섀도우 캐비넷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한 달 내에 내각 세팅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잘 안 옵니다. 강한 스타일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지.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프리토킹을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민과 소통한다고 방송국에 와가지고 사람들 초청해놓고 니는 무슨 질문해라 니는 무슨 질문해라 그래가지고 국민과 소통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죠. 위선이죠. 위선.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자, 막말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자, 길진균 차장, 지금 또 막말을 넘어서는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책을 하나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책에 2005년도에 자서전적 에세이로 낸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지금 나온 후보가 2005년도에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나 돌아가고 싶다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제 한 문제가 되는 문구가 발견이 됐고 그게 이제 그 돼지 흙 문제 이야기라는 거죠. 저것이 어저께 SNS에 퍼지면서 이제 그게 드디어 이제 성폭행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책을 잠깐 받아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도에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자선적 에세이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어떤 에피소드나 일화 같은 거죠. 본인은 이제 재미있는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다라고 해서 쓴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학 1학년 때 하숙집 룸메이트는 S대 상대 1학년생이었다. 같은 대학 가정과 여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자, 그 친구는 곧 가정과와 야유회를 가는데 꼭 그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하숙집 동료들에게 흥분제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우리 하숙집 동료들은 국립 끝에 흥분제를 구해주기로 하였고 결전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는 밤늦게 돌아와 울고불고 난리였다. 물어보니 흥분제가 엉터리였다는 것이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돼지를 교배시킬 때 쓰긴 하지만 사람도 흥분한다고 들었는데 안 듣던가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피디님 바꿔주시죠? 네. 아, 이게 답니까? 자, 이 이후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제가 수컷에게만 듣는다는 걸 모르고 갔다. 근데 이게 그냥 웃어넘길 부분이 아닌 게요. 법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거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홍준표 의원도 참 후보도 검사 출신이니까 법은 잘 알고 공소시효가 지나도 한 수십 번 지났을 만하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있죠. 이 강간죄에 대한 방조죄가 됩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때는 문제는 되고.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저걸 갖다가 지금 들은 이야기를 갖다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했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이야기가 이게 사실 홍준표 후보가 사실 시골 출신 아닙니까? 시골에서는 저도 어릴 때 있죠. 저 돼지 흥분제 이야기를 이 어린이들 사춘기 때 호기심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도 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저 돼지 흥분이 어디서 파냐 하면은 그 농약상에서 주로 많이 팝니다. 왜냐하면 돼지 교배를 시킬 때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구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믿기 어렵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꾸민 이야기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내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 포맷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숙집에 있던 S대 사람들이 한국 경제계를 다 지금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일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밥 먹다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길래 왜 그래 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재미있게 엮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아들한테 그 당시 해명 다 했습니다. 10년 전에. 또다시 이거 덜추내는 거 보니까 내가 유력후보 되기는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홍 후보의 저 논란이 되는 이유가요. 네.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이렇게 설거지 논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재밌으라고 한 말이었다. 거짓말이었다. 네. 이것도 재밌으라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해명이 될 수가 없는 게요. 네. 자서전 아닙니까? 네.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쓴 책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허위 사실을 이 출판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물론 뭐 특정한 사람을 어떤 명예훼손한 것은 아니지만 허위 사실을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 것도 부도덕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건 해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